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지연 작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설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다양한 장르의 책이 있지만 어렸을 때 유독 소설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우리나라의 황서경 작가, 김현경 작가, 외국 작가로는 베르나르 베르바르의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소설가 강윤호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글짓마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근황 토크가 있는데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 요새도 미술관에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고 가시는 걸 제가 잘 못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셨어요. 제 앞에 앉아 계신데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이시고요.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소설집을 쓰신 강윤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중저음으로 멋있게 인사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기소개 조금만 부탁드려도 돼요?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호라고 하고요. 독립출판사를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학원 강사를 겸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프페이퍼라는 행사에서 뵀었죠. 네, 맞아요.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때 되게 귀여운 펭귄 캐릭터 상품을 팔고 있어서 글짓마랑 막 홀린 듯이 쫓아가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펭귄군요? 펭귄군요. 펭귄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낙서하는 걸 좋아하는데 동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그리면 사람의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동물을 보통 그리는데 네. 특히 펭귄이나 어떤 조류를 좀 귀엽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펭귄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굿즈 같은 거를 취미 수준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행사 같은 데서는 그걸 팔아도 되니까 그걸 좀 가지고 나갔었죠. 네, 그렇다면 작가님 책 소개로 조금 넘어갈까요? 제가 초반에 작가님 소개를 드릴 때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설집을 쓰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책이 제가 퇴근할 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한 번에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혹시 이 책을 계획하셨던 시기나 그런 이유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일단 저는 소설을 쓰는 일이 취미이자 어찌 보면은 저의 일부 같은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소설의 주제나 흐름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제가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한문으로 쓰인 거를 보셨겠지만 한자로 선이 착할 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할 선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네. 착하다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과연 그게 그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착하다는 게 타인을 위한 기준이 너무 강하게 잡혀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됐어요. 지금 약간 소설집 하나 다 읽은 것처럼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는 약간 조금 뭉뚱그려서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읽고 나니까 조금 더 많은 고민을 좀 안겨주는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 책을 쓰시는 시기는 혹시 언제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 시기는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수 일 때 쓴 소설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소설은 항상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때가 어찌 보면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쓴 소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때 뭐 다른 소설들도 쓰고 실제로 책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식 출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것은 이 소설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많아서 빨리 저희가 1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1년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각 주제를 작가님이 읽어주시거든요. 1부 주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부 주제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소설이라는 장르가 읽는 거는 굉장히 접근성이 되게 좋은
좋은데 쓴다는 거는 굉장히 큰 고민과 차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좀 어렵다라는 인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에세이나 혹은 산문집을 비롯한 장르를 제외하고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긴 해요. 네. 그런데 소설을 굳이 많이 쓰는 이유는 성격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격상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네. 좀 돌려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대부분 명작이라고 불리는 소설들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도 소설을 쓰는 것이 가장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내 스타일에도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한 번씩 확실히 성격이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 번에 말하시는 것보다는 거의 뒤에쯤 가면은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시려는 게 점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소설 선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인공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분명히 쓰는 사람의 그런 모습, 성격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자신의 이야기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소설의 주인공이랑 자신이랑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성격 면에서는 별로 닮아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격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주어지는 상황들이나 어떤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이 어디까지나 제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랑 이 주인공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가 쓴 거는 있어요. 저는 뒤에 쪽에 소설이 끝나고 나서 뒤에 약간씩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혹은 뒤에 조금씩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으면서 작가님이랑 조금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거를 넣게 되신 이유 같은 거 있으세요? 방금 질문해 주신 게 바로 제 의도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렵게 느끼시거나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이래서 이런 장면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넣은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상황들이 제 경험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사람들이 소설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그 니콜라디스 있잖아요. 예.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거 뒤쪽에 있는지 모르고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이 써주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고 나서야 알았답니다. 되게 약간 간파당한 기분이었어요. 약간. 그래. 작가님이 이거 쳐도 안 나온다고 써놓으셨길래 속았나? 약간 싶기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그런 일화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책을 쓸 때 작가의 삶이랑 주인공의 삶이랑 좀 분리를 해서 쓰는 타입이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죠. 거의 성격이 다르다고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네, 그럼 혹시 소설을 쓰다가 막막하거나 어려우신 점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책을 꼭 내지 않더라도 네. 소설 같은 걸 쓰는 게 좋아서 집에서 쓰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진짜 소설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100점짜리 스토리, 예술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을 냈다내는 생각해냈다고 여겼지만 네. 그거를 이제 제 손으로 거쳐서 글로 만들어내고 났을 때는 네. 10점은커녕 20점, 30점을 줘도 아까울 것 같은 그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만큼 글이 써지진 않는다는 게 그냥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려지는데 반해서 이제 글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힘든 거죠. 모범생처럼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공감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미술 입시할 때 이제 입시생들도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고 똑같은 정물을 많이 그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는 진짜 멋지게 그려지는데 또 막상 그리고 나면은 그만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나 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럴 때도 그럴 수도 있고 되게 많이 맞아요. 공감이 되네요. 소설을 쓰시는 분을 저는 사실 처음 만났어요. 소설 쓰시는 작가님들은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약간 좀 감명을 많이 받았던 작가님은 되게 처음이기는 했는데 소설이라는 장르가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저는 소설을 쓴다고 쓰지만 네. 뭐 다른 소설가분들과 교류가 있다거나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네. 소설이라는 장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느껴보지는 못하잖아요. 타인의 네. 감정을 듣고 뭐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설이라는 장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선이란 무엇인가도 보면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정말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설이 항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되게 약간 정석 같은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소설가 분들이랑 교류는 없지만 혹시 최근에 잘 읽으신 소설 있으세요? 최근에 읽은 소설은 네.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집을 읽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단편이 네. 모여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 받으면서 읽었어요. 소설이라는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만 집중하기에는 조금 힘든 환경에 좀 많이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가도 즐겨야 되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의 끈을 조금 잡고 있더라고요. 소설에 대한 자신의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몇 번씩 뒤엎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혹시 예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의 향후 소설? 제 향후 소설이요? 네. 향후 소설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전에 사실 녹음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단편집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편집인데 이제 3편 아니면 4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선이란 무엇인가를 출판할 때부터 이미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에게 좋게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이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정 시기가 늦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만나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계속 준비는 하고 계속 네.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전에 최근 몇 달간도 계속 뭐 하고 있었지만 제 생각만큼 빨리 되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있어요. 이번 소설의 단편이지만 혹시 키워드 같은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키워드가 있긴 있습니다. 진짜 네.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네, 얘기해도 되죠. 네, 이걸로 기대감을 또 품으실 수 있다면은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네. 조금 꼭 집어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주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읽고 나면 재밌다, 산뜻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한숨이 나온다 이런 느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이란 무엇인가 소설집이랑 다른 점 같은 게 있을까요? 향후에 나오는 단편집 소설에는? 일단 분위기가 네. 선이란 무엇인가 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투라든지 아니면 발생하는 상황들이 조금은 이제 덜 무겁게 네. 접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친숙한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가 나온다든지 진짜요? 네, 고양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트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조금 넣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데이트를 하는 진짜요? 네, 그런 장면. 네. 되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과정을 함께하는 것 같네요. 네, 뭐 내일 또 할까요? 네, 저희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작가님이 추천해주시는 소설 책 한 권 있을까요? 이 질문을 사실 사전에 바꿔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좋아하는 소설책이 꽤 많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았는데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를 굳이 또 골라야 하기 때문에 골라왔습니다. 네. 네. 추천하는 소설은 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소설 중에서 시다르타. 시다르타요? 네, 시다르타라는 제목의 소설을 제가 또 가져왔거든요. 정말요? 네, 직접. 이겁니다. 오. 네. 그 데미안 썼던 그 작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데미안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고 노벨 문학상도 수상을 하신 분이고 네. 그런 분의 소설입니다. 혹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다르타라는 제목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님이죠.
네. 부처님의 본명이 시다르타예요. 네. 이게 뭐냐면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는 독일인인데 네. 그 당시 생소했던 동양 종교,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을 이제 소설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분한테는 이제 전문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네. 전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한 분야에 대해서 네, 깊게 고찰하고 생각해서 자기 해석을 담은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소설이나 뭐 에세이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뭐 노벨 문학상도 받은 대작가도 이런 마인드로 소설을 쓴다라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담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분들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읽어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도 같이 만나잖아요. 아, 네네. 네, 혹시 2부 주제 작가님이 예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2부 주제는 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 잘 안 떠오르실 때 있으시죠? 굉장히 있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런 작가님이 2부에서도 책 추천을 해주시니까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하고 바로 2부로 넘어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